영민의 잡지사 7월호 6번째 페이지. 수요일이 되면 택배 아저씨만큼 기다려지는 과학 아저씨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진짜 로켓 배송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우주산업 뉴스에 우주 택배 이런 말이 많이 보여서 오늘 곽지식 작가와의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최근 상장을 해서 화제였는데 이제 스타폴이라는 우주 캡슐도 시험 발사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 이걸 이제 우주 택배 상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말 그대로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는 건지 그 원리를 좀 알고 싶은데요. 스타폴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스타폴, 우주에서 지구로 화물을 떨어뜨리는 그런 장비 기술을 뜻하는 말입니다. 스타라고 하면 이제 별이고, 네. fall이라고 하면 이제 떨어진 것 이런 걸 뜻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택배를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타폴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우리나라에서 먼저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별빛이 내린다. 이게 스타폴인데.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너무나 뭐 저거 아쉽다. 그 노래 가사에 들어간다고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예. 우주에서 지구로 뭔가를 보내는 방법, 지구 밖에 있는 뭔가를 지구로 안전하게 가져오는 방법으로 지금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주선에 태워서 그 물건을 갖고 내려오는 방법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우주에 우리가 가장 자주 뭔가 들락날락하는 데는 역시 ISS 국제우주정거장인데 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실험을 한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뭐 하는 간단한 실험 중에 그런 거 있습니다. 뭐 이상한 지구에 있는 어떤 소재나 지구에 있는 어떤 심지어 생명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우주 공간상에다가 놔뒀을 때 한 달쯤 놔두면 어떻게 변하는가, 버틸 수 있는가, 망하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 실험 하거든요. 네. 그럼 정밀 조사를 하려면 지구로 들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은 지구로 그런 거를 들고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우주 정거장에 임무를 수행한 그 우주인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돌아올 때 그것도 좀 들고 내려오세요라고 하면 이건 좀 택배까지 해야 돼요. 저 우주 비행사인데 그럼 그것도 임무입니다라고 하면 네, 이제 네. 그걸 들고 내려오는 그 방법을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2009년이었던가요? 이소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비행사이신 그 이소연 박사님이 올라와가지고 실험을 다 하고 지구까지 들고 내려와야 되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들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이제 지구에 들고 내려온 것 중에 그 전에 한번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뭘 들고 오셨죠? 초파리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초파리 우주에서 여러 가지 이런 활동 시키면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 이런 거 살펴보기 위해서 초파리를 우주에서 길렀는데 네. 그 기른 초파리들을 잘 들고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 상당수 이제 잘 살아있다 이런 것까지도 지상에서 이제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좀 아쉽습니다. 왜요? 지금 그게 그 초파리 들고 왔던 그 초파리 집 있잖아요. 초파리 실험 도구 집. 그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초파리 집. 나로 우주센터 그 근처에 있는 전시관 거기에 아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제일 마지막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 특별한 데 놨겠죠. 저 정확히 잘 그걸 모르겠거든요. 그냥 버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우주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이 직접 실험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소연 박사님을 떠나서 네. 그 실험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런 식으로 수행했던 거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초파리를 처음으로 우주에 보내본 거거든요. 그럼 곤충류 중에서 우리가 우주에 보냈다고 회수한 게 뭐가 없잖아요, 별로. 우리나라 네. 초파리 일체에 보낸 거구나.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실험하던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좀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 자손도 좀 만들어가지고 어디 과학관 같은 데서 그때 그 초파리의 720세 손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주 다녀온 초파리 후손입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제가 국내 유명 과학관에는 제가 그런 게 없는 거를 안주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확인을 아시겠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우주선에서 들고 내려오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아깝잖아요. 기회도 별로 없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우주 비행사가 올 때 들고 와야 되는데 그때를 맞춰서 온다라는 게 이제 기회도 많지 않거니와 비용을 생각을 해보면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하고 좋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주 비행사들이 타는 우주선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타고 간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네. 자기가 타고 간 거를 그대로 안 타고 내려오는 수는 많습니다. 자기가 타고 간 우주선은 우주 정거장에다 세워놓고 딴 사람이 타고 갔다가 세워놓은 거를 주차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주선시켜놨다고 해야 되나? 네. 그거를
잡아타고 내려오는 수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누군가는 타고 그거를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많이 갖춰진 아주 좋은 장치라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화물 배송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는 너무 좀 아깝다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 배송 전용으로 사람은 타지 않고 물건만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기본 장치로 대단히 특별히 뛰어난 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비상 탈출 기능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우주에서 뭐 어떤 뛰어난 뭐 이런 우주 항해를 하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냥 우주에서 떨어뜨리면 그냥 지상에 원하는 위치까지 그냥 잘 내려오다가 중간에 방향 좀 잡고 낙하산 펼쳐가지고 곱게 내려오는 그 기능만 갖고 있는 튼튼한 통을 만들어가지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주에서 뭔가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게 이 스타폴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이나 아니면 우주에서 어떤 뭐 공장을 만들었다, 네. 우주 정거장에서 무슨 실험을 해가지고 좋은 걸 막 만들었다라고 예, 하면 예.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공장 돌리듯이 생산을 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하나씩 제품이 나오는 뭐 그런 게 생긴다라고 쳐봅시다. 네. 그럼 그걸 일주일에 하나씩 지상으로 계속 이제 떨구는 방식으로 네. 이거를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떨어뜨리는 통도 보통 통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통 통은 아니고요. 통을 예. 잘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일단 뭐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열도 잘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방향도 잘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네. 뭐 낙하산 펴지는 기능, 방향 잘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다 만들어 넣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를 하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인 탐사선 말고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뭔가 우주에 있는 거를 가져온다라고 하면 네. 우주에 있는 어떤 표본을 가져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임무를 샘플 리턴 임무라고 합니다. 샘플 리턴 임무를 무인 탐사선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방식을 다 사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에서 달에 우주 탐사선을 무인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네. 달에 있는 흙을 캐가지고 네. 그거를 다시 지구로 가져온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달에서 그렇게 흙을 캐가지고 지구까지 온 다음에 지구에 도착해가지고 중국 상공에서 자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서 떨어뜨리는 방식입니다. 네. 내려오다 보면 이제 낙하산 펼쳐져가지고 그 달에 있는 흙이 얼마 한 2kg 정도 왔다든가 그 정도 한 줌 정도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 그런 방식을 항상 사용해 왔거든요. 그거 많이 지금까지 하고 꾸준히. 있구나.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번에 한다라는 거는 지름 3m, 높이 한 75cm 정도 되는 제법 좀 큰 통이에요. 3m에 예. 70? 네, 오. 75cm. 그러니까 네. 대충 좀 소형 차 정도 되는 규모, 네. 그 정도예요. 거기다 화물을 넣어온다고요? 그렇죠. 화물 1톤 정도를 실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고 네. 기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방식인데 이게 얼마나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올 거냐,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많이 활용할 거냐, 네. 이제 그거에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좀 쏠리는 편이고 네. 나아가서는 네. 이거를 이렇게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우주에 있던 게 내려오는 기능을 갖추는 게 지금까지는 이제 우선적인 목표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차피 일론 머스크 회장님 회사에서 우주로 뭔가를 올려 보내는 거는 지금 하루에도까지는 아니구나.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결합을 시켜가지고 네. 지상에서 어떤 물건을 우주로 보낸 다음에 그 우주에서 지지고 복구하지 말고 네. 그냥 그대로 스카이폴로 바로 떨어뜨리는 방식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 그럼 아니 뭐 지상에서 지구로 딴 지상에 있는 어떤 위치로 보내면 그냥 비행기로 보내면 되지. 똑같은 거 아니야? 굳이 왜 우주까지 보냈다가 떨어뜨리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미사일 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죠. 미사일 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지상에서 비행기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빨리 보낼 필요가 있는 물건을 보낼 때는 네. 이렇게 지상에서 지상으로 Earth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으로 보내는데도 이 스타4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서 어디로 가도 뭐 1시간 안에 도착한다는 게 그래서 나온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진짜 귀한 것만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진짜 우리가 소소한 거 주문할 때도 이런 걸 쓰겠다는 거예요? 소소한 거 주문할 때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첫 번째는 뭐 학용품 주문하는데 첫 번째 가장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예. 포인트 투 포인트 지상에서 지상으로 보낼 때 이거를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면 착륙을 어디다가 해? 발사는 일단은 착륙은 둘째 문제예요. 예. 발사하는 곳이
우주 로켓 발사하는 데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발상 그래야겠지.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택배를 빨리 제주도로 보내고 싶은데 서울에서 보내려고 하면 네. 이거를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네. 뭐 미국의 플로리다나 이런 데 있는 우주선 발사하는 데까지 일단 갖다 줘야 돼요. 더 느리지. 네, 그러니까 너무 돌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근처에서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에 사시는 분이 뭘 보낸다라고 하면 네. 금방 보내가지고 보낼 수 있겠지만 네. 이렇게 도착하는 데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출발하는 데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그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도착하는 방식도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느 정도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될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네. 아무리 정확하게 떨어져도 그러니까 저희 집 앞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네. 수십 미터 정도의 오차는 날 거다라고 수십 미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수십 미터면 진짜 급하게 꼭 원해야 되는 거면 네. 운동장 하나 안에는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예.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떨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그 초등학교 기다리고 있다가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해갖고 네. 가가지고 집어오면 되겠죠. 그죠? 네,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네. 집 앞으로 떨어뜨려 준다는 거는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지. 예, 좀 어렵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이 운영하는 용도는 좀 비교적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랬다 사람이 맞으면 어떡하나요?라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 천천히 내려오기 때문에 그 뭐 맞는 거 자체 사람이 직접 맞는 거는 그렇게까지 천천히 고민 안 내려오는구나. 하는데요. 낙하산 펼쳐서 진짜 천천히 미사일 내려오기 쏘듯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예, 그거를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는데 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떨어뜨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방송국 안테나에 걸린다든가 네. 뭐 전봇대에 떨어뜨려 가지고 뭐 전기 사고 일으킨다든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떨어뜨릴 수 있는 곳도 사실은 좀 한정적입니다. 음. 그렇지만은 뭐 과감한 생각하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아니 이게 무게 화물을 1톤을 실을 수 있으면 1톤이면 웬만한 사람 몇 명 몸무게만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빨리 어디 외국에 가야 되는 사람을 태워서 이런 식으로 보내자. 그 말 됩니까? 말은 돼요.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정말 우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최소한의 기능만 탑재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주선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우주에서 인공위성처럼 돌지 않거나 우주 정거장에 도착하거나 이런 걸 안 하면 우주선이 그냥 우주에 갔다가 오기만 하면 사실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걸 하는 거거든요. 이동 용도로 사용을 안 할 뿐이지 요즘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주 관광 상품 중에 네. 뭐 이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상품은 진짜로 우리는 우주에 가가지고 우주 정거장 같은 데 갔다 온다. 그게 아니라도 우주에서 인공위성처럼 좀 돌면서 우주를 마음껏 체험하고 돌아온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지만 네. 많은 우주 관광 상품으로 나와 있는 게 지구에서 발사하면 지상 100km 상공까지를 우주를 그거를 넘어서면 우주라고 하거든요. 네. 지구에서 발사하면 쫙 올라가가지고 100km에서 진짜 쫀쫀한 경우는 2, 3m 정도 되는 높이까지 싹 갔다가 우주 다시, 맛만 보고. 우주입니다라고 하고 이제 싹 내려오고 돌아오는. 근데 유럽에 갔는데 약간 국경 한 발짝만 넘어보고 그렇죠. 예, 개수 늘리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우주 맛은 여행 봤다. 상품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네. 뭐 짧게 가면 15분, 길게 가도 뭐 한 1시간. 뭐 이게 그냥 전부인 우주 여행 관광 상품들이 지금 그것도 뭐 나와서 특별하긴 운영이 한데.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표가 우주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발사한 위치로 그대로 올라가 가지고 네. 거기에서 그다지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내려온다고요. 그냥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내려온다고요. 네, 그죠? 네, 네. 근데 방향을 그렇게 안 잡고 네. 비스듬하게 올라갔다가 비스듬하게 내려오면 훨씬 더 멀리 떨어진 데 도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그 목표를 원하는 데까지 날아가는 목표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그런 거를 준궤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서브오비털 뭐 플라이트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네. 오비탈이라는 거는 인공위성처럼 돌아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처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오비탈 비행, 궤도 비행을 하게 되면 우주에 한번 올라간 다음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일이고 4일이고 원한다면 1년이라도 네. 뭐 밥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네. 계속 우주에 머물 수 있어요. 오비탈로 가게 되면 인공위성이 돌아가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가 진정한 우주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르만이라고 해가지고 카르만 헝가리에서 많이 활동하던 과학자입니다.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왔던 과학자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지상 100km만 넘어가면 일단 우주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100km 넘어서 찍고 돌아오는 거 요 정도만 해도 요거를 이제 준궤도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정도만 해도 우주 여행이라고는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주 그런 개척 경쟁 역사의 초기에도 많이 했었어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우리도 우주에 보냈다. 미국인을 우주에 보냈다.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세계 최초로 우주에 갔다 온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유리 가가린. 예, 소련 사람이잖아요. 예. 그 사람이 우주에 처음으로 간 기록을 세운 후에도 미국 사람을 우주에 못 보내겠는가. 기술 좀 부족해가지고. 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네. 몇 달 지나가지고 존 글렌이라는 사람이 우주에 가가지고 궤도 비행을 하고 오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몇 달 동안 미국 사람들이 너무 막 우리가 소련을 뒤쳐졌다 이러다가 소련의 발달된 기술력으로 미국을 침공하면 진짜 외계인이 UFO 타고 침공하듯이 미국이 위험하다. 바로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소문 돌고 막 야당이 막 정치판에서 막 욕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 야 우리가 몇 달 정도 더 연구하면 우리도 유리 가가린처럼 인공위성 돌듯이 사람이 우주에서 오래 머물다 오는 거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거 하기 전에 네. 당장 하여튼 우리도 우주에 일단 갔다가 오는 걸 하자라고 해서 예. 서브찰로 일단 사람을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예. 괜히 한번 이렇게 보냈다 오는 걸 먼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주 개발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 스타폴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진짜로 어떤 물체를 운반하는데 이동 수단으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구의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로 가는 거 말고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그래도 엄청난 진동과 가속도도 견뎌야 되고 또 대기권 다시 들어올 때 엄청난 열기도 이겨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화물이 안전할 수 있나요? 일단 택배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우주에 있는 네. 분들이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잘 돌아오는 거를 보면 네. 뭐 이거 당연히 잘 되는 거겠죠, 그죠? 예, 원리상으로 같은 그런가? 거니까 네. 예, 잘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런 배달에 집중한 걸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안 타지만 네. 어떤 그런 물건을 네. 무게도 하여튼 딱 이 정도네 한 1톤 정도 될 만한 이 정도 무게를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로켓을 이용하는 그런 기계 장치가 이미 있어요. 세계 있어요? 여러 나라들이 많이 만들어서 활용한다고 볼 수는 좀 어렵겠죠. 네. 많이 갖춰놓은 게 있어요. 저도 들어본 거예요. 네. 그게 뭘까요? 우리 그것만 다루는 에피소드도 한번 했었어요. 우리가? 네. 그게 뭘까요? 우리 그 우주의학 할 때 하는 건가? 바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ICBM이라는 미사일이 생각을 해보면 네네. 핵탄두 같은 예. 그런 폭발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폭탄을 네. 로켓의 제일 꼭대기에다 놓고 네. 발사를 해가지고 우주까지 올라가가지고 날아간 다음에 파괴하고 싶은 위치까지 도달해가지고 떨어지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죠? 떨어지는 도중에 네. 엄청난 속도를 견디고 네. 떨어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핵탄두를 장치해놨다. 네. 근데 떨어지다가 너무 진동도 심하고 열도 심하고 해가지고 핵탄두 고장났다. 이러면 말짱 쓸모없는 짓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핵탄두가 고장이 나지 않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작동이 잘 되는 상태로 그 빠른 속도로 날아가면서도 잘 배달이 돼야 됩니다. 같은 이슈네. 그렇죠. 예. 이거를 이미 1950년대에 소련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할 때 세메오르카라는 로켓을 개발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미사일 용도로 먼저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탑재해 놓은 핵탄두가 잘 작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힘으로 지구에 떨어지는 거를 네. 이미 그 옛날부터 개발을 했었고 네. 최신형으로 지금 미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ICBM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네. 미닛맨 3라고 하는 미닛맨 3호라고 하는 그런 ICBM이거든요. 네. 미닛맨 3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뭐 정확한 그런 재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뭐 잘 공개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고 해도 그걸 어디까지는 믿어야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 통상 언론에서 보도하기에 이 미닛맨 3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면 이거 지금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났다. 어쩔 수 없다. 이제 세계의 운명을 걸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핵무기를 발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네. 발사해가지고 불 뿜으면서 날아가면 22분이 지나면 지구상에 어디에든지 도착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예, 그건 막강한 성능이죠. 22분. 그래서 네.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질 때 빨리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떨어질 때 최고로 빠르게 떨어질 때는 시속 28,000km의 속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예,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총을 쏘면 총 중에서 이제 뭐 소총 같은 좋은 총 말고 그냥 조그마한 권총 같은 거 있죠. 약간 호신용으로 사용하는 작은 권총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한 1,000km 그 정도예요. 1000km.
예. 예, 근데 28,000km면 총알보다 뭐 20배, 30배 빠른 속도잖아요. 네, 네. 그 정도 속도로 커다란 핵탄두가 들어있는 게 지구로 떨어지는데, 땅으로 떨어지는데 네.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열기도 많이 생깁니다. 예. 바람을 전에도 ICBM 할 때도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바람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맞아. 원래 바람 맞으면 시원한데 네. 이 바람에 그 쓸리는 게 너무 아. 심해가지고 오히려 엄청나게 뜨거워집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마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때 당시에 ICBM 편에서 그 댓글 달아가지고 어떤 분이 설명 잘해 주셨는데 아, 그래요? 그냥 쓸려가지고 온도 올라가는 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온도가 올라가고 예. 근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현상까지 발달해가지고 온도가 훅 올라가요. 엄청 뜨겁구나. 온도가 예. 한 1,500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갑니다. 예. 온도가 1,500도면 쇠가 녹을랑 말랑 할 만한 쇠가 녹을 만한 온도가 한 뭐 1,800도 이럴 때 되면 온도 녹는데 예. 거기에 가까이 가는 온도거든요. 예. 수많은 전자 부품 같은 게 다 녹을 수 있는 온도인데 네. 핵탄두가 잘 폭발하기 위해서는 네. 그 온도를 잘 막아줘야지만 고장이 안 나고 잘 버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든 내부에 있는 기구가 그 1,500도의 온도를 받으면서 시속 28,000km로 꽂히고 있는데 네. 조준을 잘 해야지만 원하는 목표물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아 이거 좀 이상한 나라 얘기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진짜 그 나라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한 나라. 핀란드를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삐끗해가지고 스웨덴 쪽으로 떨어진다. 나라가 붙어 있으니까 아주 곤란하잖아요. 아, 곤란. 매우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거 그 장치도 예. 시속 28,000km로 떨어지면서 1,500도의 온도 이 온도 높이 올라갈 때는 뭐 만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예. 그 온도를 다 버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만 네. 그런 상황에서도 안에 있는 그런 뭐 조종 장비 이런 게 다 잘 작동을 하겠죠. 그거를 이미 양산을 해가지고 네. 그런 미사일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그렇지. 러시아도, 중국도, 뭐 프랑스도. 근데 그런 열기를 영국도. 이겨낼 정도로 튼튼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죠. 핵탄두는 애초에 터지라고 만든 거고. 그렇지만 그 고장 빠른- 나면 안 터지죠. 핵탄두 그러니까 땅이 떨어졌을 때. 핵탄두 만들어 보셨어요? 안 만들어봤죠. 핵탄두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제가 것 그거 같아요. 만들면 큰일 나죠. 만드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어렵겠죠. 같아요. 어렵잖아요. 예, 예. 정말 전 세계 네. 독재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쉽게 네. 안 만들어지잖아요. 네. 아주 귀중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근데 핵탄두가 그냥 뻥 터지지 않습니다. 핵탄두가 그냥 뭐 불만 붙인다고 터지는 화약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스타폴은 낙하산으로 어차피 떨어지지. 예, 정확한 그렇지. 그런. 예. 근데 스타폴도 사실은 낙하산 펼치기 전까지는 이 비슷한 걸 해야 그러니까 되거든요. 견뎌야 되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떨어지면서 거요? 네. 낙하산 펼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네. 불을 이렇게 뿜어가지고 속도를 좀 늦춰주는 그런 것도 하기도 많이 해요. 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그걸로 방향도 좀 잡고 네. 예, 그런 것도 많이 해요. 네. 스타폴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하냐면 네, 네. 거기에 이제 로켓 엔진 같은 그런 걸 달아놓으면 너무 장치가 부피가 커지고 연료도 많이 실어야 되고 네. 장치가 복잡해야 되고 안전성 관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런 미사일 로켓 같은 그런 장치를 담아놓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ICBM 같은 경우도 좀 독특한 장치를 달아놔가지고 속도나 방향을 좀 조절을 한다라고 하는데 ICBM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는 뭐 군사 기밀도 많고 해가지고 저도 많이 아는 바가 없고 네. 스타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만 조절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우리가 다시 그러고 있다 야, 안 되겠다 우주로 다시 나가자 이런 걸 할 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좀 강하게 뽑아주는 정도, 뿜어주는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엔진, 연료, 로켓 이런 거, 제트 엔진 이런 거 달지 않고 그냥 강하게 응축을 해놓은 기체 같은 거를 담아놨다가 네네네. 그 기체의 이 밸브를 열어주면 기체를 압축해놓은 기체의 그 마개를 열어주면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예시로 들까요? 풍선 불었다가 놓아두면 풍선 날아가듯이 방귀. 뭐 그것보다 좀 더 세야죠. 더 그 정도 방귀 세세요 평소에? 그게 아니라면 컨디션 뭐 좋을 이런 때. 콜라나 사이다 예. 좋을 때 세세요. 컨디션 그 나쁠 때.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게 이렇게 흔들었다 어. 가면 마개 열면 팍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를 굉장히 강하게 담아놨다가 터뜨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방향도 조절하고 한번 이렇게, 푸시해주는 정도. 뭐 속도도 좀 낮추는 그런 걸 달아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기체는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산소 이런 거 사용하면 안 좋겠죠. 산소는 흔하지만 왜냐면 산소는 반응을 되게 잘하는 물질이니까 그렇죠. 잘못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불 붙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 시간에 많이 했던 그 꿈쩍도 안 하는 애. 헬륨 있는 그 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헬륨이 진짜 제일 꼼짝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 예. 그리고 헬륨이 무게도 제일 되게 가볍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무게나 꼼짝 안 하는 정도를 생각한다면 헬륨 사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가격을 중시하면 헬륨은 지구에 되게 없어가지고 되게 귀하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격을 생각을 하면 아르곤 같은 물질이 지구의 공기 중에 제일 좀 흔한 편이기 때문에 아르곤 같은 거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야지 내뿜었을 때 좀 센 힘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우면 또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무게가 무거운 그 헬륨 있는 주기율표에서 헬륨 있는 줄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크립톤이라든가 이런 무게가 묵직한 그런 물질들 아니면 뭐 화끈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크세논, 뭐 제논 이런 거를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가격도 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중에 어떤 물질을 이용할지는 이제 좀 뭐 봐야지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네. 하나만. 가시죠. 네. 네. 가시죠. 그래서 아까 이제 미닛맨 3 같은 그런 ICBM 같은 거 이야기한 김에 아까 이제 정확도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정확도. ICBM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ICBM 할 때 편에서도 정확도에 대해서도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제 공산 오차 뭐 이런 말 사용하죠. 여러 번 이렇게 실험을 했을 때 대충 한 절반 정도는 지름 이 정도 원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이제 공산 오차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미닛맨 3 같은 경우에는 공산 오차를 옛날에는 요즘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100m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100m. 네, 100m.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낙하산 이용해갖고 이건 천천히 내려오는 거니까 이건 뭐 중간에 격추당할 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스타폴은. 예. 사실은 스타폴도 격추당할 것도 좀 생각하는 버전도 생각하는 것 같던데. 네. 예, 그런데 하여튼 뭐 이거는 미사일하고는 좀 다르니까. 스타폴은 약간 수십 미터 오차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를 노리는 것 같아요. 수십 미터 오차인지 몰라요. 그 정도를 노리는 것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ICBM이 미닛맨이 100m 뭐 요즘은 100m보다도 줄어들었다라고는 하긴 합니다만 그 정도를 옛날에 개발하고 만들었으니까 스타폴은 그 이하로는 만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수십 미터 정도, 그 정도의 초등학교 운동장 정도. 그 정도의 오차가 날 것이고 이거 하나만 한 김에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두 개만이라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세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네. 왜 이렇게 우주로 나가서 이렇게 로켓을 이용해서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왜 비행기를 그냥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훅 날아가도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우주까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 더 높이 쏘면 더 빨리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뭐 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가 쏘는 방식이라고 전제하면 그렇긴 한데 굳이 막 그렇게 위험하고 뭐 난리치는 것처럼 쏠 필요 없이 그냥 비행기 같은 거를 빠르게 개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죠? 우주는 대기가 달라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주까지 날아갔다 오는 방식이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는 공기가 거의 없다라고 아예 없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가지고 빨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멀리까지 날아가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니 공기 그거 뭐 맞바람 받는 거 정도 그 뭐 그렇게 심하다고 야 뭐 누가 걸어가면서 힘없으면 못 걷겠어 왜 바람에 공기의 저항이 심해서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 비웃겠어요. 가엾네 뭔가.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동차 회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만 봐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시속 85km를 넘어가면 연비를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의 저항을 얼마나 줄이느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속 85km만 넘어도 공기의 저항이 무시할 수 없을 만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선수들이 괜히 치고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는 거죠. 그 자동차도 빨리 갈 수 있는 고속 주행 성능을 강조하는 차일수록 모양이 막 특이하잖아요. 막 이 사람 날개 달아놓은 것도 있고 납작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스포츠카 이런 걸수록 특히 그렇게 만들죠. 스포츠카 막 납작하게 생겨가지고 앉아보면 야, 이거 차가 되게 낫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뭐 폼 잡으려고 멋있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죠. 사실은 무시할 수 없죠. 차가 비싸니까 뭐 멋있기도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나간 게 아니 차가 높은 차가 타기에 더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비싼 차 스포츠카는 그 낮은 느낌이 좀 좋은 느낌으로 났던 이유가 고속 주행을 하면 그 차가 낮고 바람을 잘 이렇게 뒤로 보내가지고 날개를 이용해서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그 공기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게 워낙에 중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날아갈 때 그 공기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거냐가 빠르게 가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그 속도를 한계치까지 높여도 비행기 같이 일반적인 우리가 지구라고 생각하는 높이에서 날아다니는 정도로는 네. 빨라봐야 수천 킬로미터 단위예요. 3,000킬로, 4,000킬로미터. 옛날에 뭐 스컹크웍스 같은 그런 개발 집단에서 만들던 정찰용으로 만들던 막 희한한 막 그런 이상한 비행기들이 있습니다. 뭐 SR로 시작하는 뭐 SR-71 뭐 희한한 그런 앞에 비행기들이 되게 있는데 뾰족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코 쪽이? 그런 거 같은 경우에가 뭐 4,000킬로로 날아간다 뭐 그렇다고 했었는데 그런 것만 해도 정말 그걸 타고 날아가면 네. 이 산소 호흡기 같은 거를 달고 있지 않으면 네. 조종사가 조종을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서 날아다니는데도 속도가 그 정도가 한계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만 킬로의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아가려면 우주까지 가는 게 사실은 그러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네. 우주에서는 이런 속도가 사실은 뭐 가뿐한 속도예요, 사실은. 귀엽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리호를 발사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을 띄웠잖아요. 예, 예. 그 정도 인공위성만 해도 시속 한 27,000km로 날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누리호만 해도 뭐 2만 킬로미터 가뿐하게 넘는 속도 정도는 한번 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네네. 이런 우주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 빠르게 배송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사람들이 자꾸만 꿈을 꾸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 택배의 목적은 과연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뭐 생필품 주문하듯이 그런데 당장 쓸 수 없다면 지금 이렇게 과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네. 뭐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네. 일단은 그때 우리가 우주의약품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주에서만 생산을 해야지 잘 생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질들, 그런 약품들을 우리가 몇 가지 좀 후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맞아. 우주에서 개발했을 때 유리한 게 있다 그랬죠. 네네. 우주 제일 중요한 게 우주에는 일단 중력이 없으니까 맞아. 위나 아래나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받는 힘이 똑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가벼운 물체를 가지고 가벼운 물체라기보다 어떤 허약한 물체를 가지고 앞뒤 양옆 위 아래가 완벽하게 대칭인 모양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조립을 할 때 지구상에서 조립을 하면 아무리 그렇게 잘 조립을 하려고 해도 일단 아래로 눌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밑에 받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찌그러진단 말이야.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죠? 허약한 물질이면 좀 많이 내려앉겠죠. 약올라. 그럼 어떻게 이런 거 만들어야 돼요? 그럼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매달으면 또 매달리는 그 윗부분이 또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양옆에 붙일 때도 멀어지면 멀어져서 중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좀 처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균일하게 뭔가를 생산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래서 정밀한 그런 도구를 만들 때 그리고 그걸 되게 미세하게 그렇게 전체적인 눈에 보이는 정도의 구조물을 정확하게 대칭이 맞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원자와 원자가 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정확한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이 비슷하게 중력이 적용되는 이런 게 탄생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우주에서 만들면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많이는 아직 안 만들고 있어요. 아니고. 근데 앞으로 만약에 많이 만들게 되면 그리고 그게 이제 단가가 꽤 나온다. 그럼 우주 정거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잘 팔리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지구로 보낼 수 있을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스타폴 쓰자. 조금 이상한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한국 팀도 32강에 오르지 못했고 우리 스웨덴 팀도 프랑스에게인가 패했죠. 16강 진출 실패. 그래서 참 우울한 좀 월드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울해 보이시죠. 스웨덴 팀이라도 좀 잘했으면 아주 저도 응원했죠. 할 텐데. 하여튼 그 이제 사용한 축구공이 트리온다인가 그렇죠. 이번에 사용했던 축구공이 그 트리온다 축구공 같은 경우에 내부에 그 축구공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신기했어요. 전자 장치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공을 충전해야 된다고 막 그러던데. 근데 이거 재밌는 이야기. 이거 너무 재밌는 이야기. 축구공에 센서가 붙어 있으면 센서가 붙어 있는 쪽은 더 무겁겠죠. 그러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특히 이렇게 좀 프리킥 같은 거 찰 때 그런 거 할 때 코너킥 뭐 이런 거 좀 길게 패스하거나 이럴 때 정말 싫어하지 않겠어요? 무게 중심이 좀 쏠려 있는 공이라고 하면 아니면 이용할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항상 갖고 다니던 공이라면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내주는 공을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경기가. 그렇죠. 선수들이 얼마나
축구라는 거는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공을 이용하는 스포츠가 아니다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근데 영향을 주면 안 되지. 참고로 볼링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무게 중심이 쏠려 있는 공을 이용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요? 프로 볼링 선수들. 그래요? 이거 저기 뭐 네. 이런 영상 보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진 예. 같이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볼링 같은 경우는 특히 프로 볼링 선수들이 사용하는 볼링 공 같은 경우에는 네. 중심에다가 코어라는 물질을 묵직한 물질을 따로 박아놓는데 그거를 중심에 정확하게 공 모양으로 박아놓는 게 아니에요. 희한한 이상한 모양으로 박아놓습니다. 일부러 중심이 쏠리라고. 과학이네. 그러니까 볼링은 옛날부터 쏠린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였어요. 일반 볼링장은 안 그런 거죠? 일반 볼링장에도 자주 치는데 저.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가? 예. 예. 그래서 볼링공은 원래 무게 중심이 쏠린 거를 사용하는 신기하네. 거를 예로부터 그런 걸 하는 게 그 규칙인 스포츠거든요. 축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누가 아니지. 생각해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한 거야. 네. 이 저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거 말씀드렸나요? 그 아디 다슬러라는 분이 예. 창립하셨던 그 브랜드 회사에서 예. 고민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했느냐? 네. 한때는 그런 거를 하려고도 노력했어요. 아마 지난 월드컵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거예요. 센서를 정확하게 제일 중심에 오게 만들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축구공의 제일 중심 부분에 센서를 위치하게 어떻게든지 해보자. 무슨 수를 써서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어렵잖아요. 예? 축구공 하는 공기죠?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선을 연결하다 어떻게 그래요, 해보자. 그래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트리온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네. 센서를 한 군데다 붙이고 네. 다른 방향의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무게추를 정확하게 여러 개를 배치를 그래, 해가지고 말 된다. 찼을 때 체감상으로는 조금의 무게의 쏠림도 느껴질 수 없게 만들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려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위치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림이 전혀 없다라는 그 측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지상에서 측정을 하면 무게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워요. 그래서 트리온다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 우주정거장으로 공을 실제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네. 실험한 그래서 거예요? 우주에서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이거를 실험을 해가지고 와, 이 위치 신기하다. 이 위치에 무게추를 붙여놓으니까 네. 제일 안정적이구나라는 걸 실험을 한번 했어요. 거기서 기계로 이렇게 보냈겠죠? 직접 발로 차보고 이러지 않았겠죠? 발로 차기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우주 정거장에서? 비행사분들 실험하시는 분들. 그래요? 기계 실험하는 게 물론 중요한데.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뭐 약간 아디다슬러 선생님이 그 창립하신 회사에서 약간 퍼포먼스성으로 한 홍보한 것도 거죠, 있었겠죠. 홍보. 예. 근데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뭐 그 정도인데 네. 앞으로는 이렇게 우주에 있는 무중력 환경을 이용해서 되게 특이한 어떤 소재나 물건이나 약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우주정거장뿐만 아니라 아예 우주 공장을 우주에다가 차려놓고 그러네. 거기서 로봇들이 막 철컥철컥 하면서 네. 그런 제품을 막 생산을 하면 네. 우주에서 이제 계속 이제 떨궈야지만 네. 지상에서 받아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땡포스 만드는 회사에서 땡포스 만드는 회사의 고 사장님께서 네네. 우주 개발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셨고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분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게 우주 제약 많이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의 사업이 정말로 현실화 돼가지고 우주에서 약 만드는 공장이 돌아가가지고 제품이 우주에서 막 쏟아진다. 그러면 이제 별빛이 내린다 이게 아니라 위장약이 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주에서 그렇지, 막 그렇지. 떨어지게 되겠죠. 예, 신기하네. 그래 하나 더.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스타폴의 용도로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지상에서 지상으로 배달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저기 뭐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또 쓸 일이 뭐가 있어, 타려면 진짜. 멀리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럼 누가 타겠냐. 사실 좀 그렇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쓸모 있다라는 쪽으로 용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특별한 군사 작전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편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적진에서 뭐 누구를 구출해온 임무 혹은 누구를 암살하는 임무를 막 하고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좀 고립이 됐다. 그런데 어떤 장비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장비가 없어서 탈출을 못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적에게 포위돼가지고 전멸할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라도 이 사람들은 구출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타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주를
그래? 그럼 내가 30분 만에 보내줄 테니까. 한 대에 1톤 정도는 실을 수 있으니까. 네, 30분만 기다려. 그럼 30분 그렇지, 내에 그렇지. 보급해 줄 수 있을 테니까 예. 잘 보이는데 나무 꼭대기 이런 데 올라가가지고 낙하산 어디로 떨어지는지 잘 보라고 라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거기에서 찾아낸 어떤 특수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네. 탈출한다. 뭐 그걸 이용해서 어떤 군사작전을 성공시킨다. 예. 뭐 이런 시나리오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말 되네. 근데 말은 되는데 네. 이제 이거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죠. 이런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군사 작전을 할 만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 것이며 설령 그런 나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작전에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하기에 이게 실용성 있는 그렇지. 그런 사업이 될 거냐. 정말 특수한 상황. 라는 거는 또 딴 문제긴 한데.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적 재앙인데 펜타곤에서 빨리 곽식 시작과 여기 보내라고.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상황.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런 정도의 특수한 용도를 가지고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안전성이 많이 확보된다면 네. 스타폴 방식보다는 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네. 사람이 타고 이동을 할 때 이런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로켓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으면 뭐 플로리다나 이런 데 있는 뭐 나로 우주센터 이런 데 말고도 로켓 발사장이 여러 군데 생길 거다라고 하면 뭐 지구상의 중요한 거점에 몇 군데 정도 로켓 발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진짜로 일정 급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누가 그 정도로 급할까요?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지금 빠르게 시간 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라이브 공연하고 와야 된다 이럴 때 네. 우주를 이용해서 한번 갔다 오는 거 이런 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죠. 예, 그렇죠. 예. 마치기 벌써요? 전에 네. 하나 정도 더 한 중소자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쪽에 참여하는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게 네. 우리나라를 일단 떠나서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상업화된 거를 추진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이제 스타폴이라는 게 되게 좀 신선하다면 신선하게 실용적으로 좀 많이 뭔가를 할 것 같은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 비슷한 거를 추진하려고 했던 시도는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요? 예. 일단 이런 구상은 진짜 옛날부터 나왔어요. 심지어 네. 1980년대에 네. 미국에서 X-30라는 시험용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군용기 이런 걸 개발. 로그웰 X-30 뭐 이런 식으로 잡지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네네. 진짜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 왜? 왜냐하면 X 시리즈 순서로 봤을 때 개발은 분명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물은 개발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상한 음모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X-30라는 게 뭐였냐면 비행기처럼 생겼어. 근데 우리가 아는 그런 비행기처럼은 안 생겼어. 그냥 뭐 희한하게 생겼어. 이상한 종이 비행기 비슷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너무 궁금해요. X-30, X-30라는 게. 예. 종이 비행기 접어놓은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비행기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종이 비행기다. 그게 약간 로켓 비슷하게 우주로 날아가지고 이동을 해가지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착륙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형태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진짜 무시무시한 속력으로 지구상에 어디라도 빨리 훅 갔다 훅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겠다라고 막 투자를 했거든요. 왜 만들었을까 그때? 그러니까 그런 임무가 만약에 필요하면. 예를 들어 소련 때리려고. 뭐 그런 유해. 예. 그래서 했는데 뭐 그게 뭐 개발은 안 되고 그냥 구상만 하고 조금 연구하다가 뭐 실물은 안 만들고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옛날 영화나 만화 같은 데는 우리가 비행 접시 뭐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X-30 같은 그런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화제거리로 추구되었던 그런 것이고요. 좀 과학기술적인 면으로 돌아가지고 좀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보면 세계의 많은 기술 강국들은 아까 중국 사례도 말씀드렸는데요. 우주 연구를 해가지고 지상에 뭔가를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까지 이렇게까지 빨리 뭔가를 보냈다가 착륙시키는 이런 것들을 많이들 도전을 해가지고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근데 그 자랑스럽게 보여준 게 과학기술적인 성과로서의 의미 말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시고 제가 너무 깊이 얘기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은 이런 샘플 리턴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뭔가를 지구로 가져오는 거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달에 있는 흙을 캐가지고 지구에 왔다 이런 걸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일본은? 것 같아요.
일본은 진짜 기가 막힌 걸 해본 적이 있어요. 뭘 해봤나요? 예. 2003년도에 네네. 일본은 하야부사 1호라고 하는 어. 우주선을 우주 저편으로 발사를 했어요. 달보다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먼 곳에 우주에 있는 소행성으로 이 하야부사 1호라는 우주선을 발사를 했어요. 왜 보냈어요? 네? 예. 그래서 2003년도에 이걸 보내가지고 예. 소행성에 이 하야부사 1호라는 크지도 않아요. 이 작은 네. 우주 탐사선이 소행성에 2년 동안의 우주 항해를 거쳐가지고 2005년에 도착한 데 성공했어요. 도착을 한 다음에 네. 이 조그마한 우주 탐사선이 하야부사 탐사선이 그 소행성에 붙었어요. 붙었다고요? 네.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로봇 장치가 작동이 돼가지고 네. 거기를 살살 긁었어요. 긁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흙을 네. 그 소행성 가루죠. 네. 소행성 가루를 채취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안에 있는 캡슐에다 밀봉해가지고 담았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소행성에서 다시 분리가 됐어요. 그 캡슐이 그 우주선이 우주 탐사선이 네. 분리가 된 다음에 어디로 예. 오겠습니까? 다시 지구 쪽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게 네. 그래서 2005년에 분리가 돼가지고 2003년에 출발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2005년에 도착을 해가지고 채취를 한 다음에 네. 지구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2010년까지 5년 동안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소행성 가루 가져왔다는 가져가지고 거죠? 예. 지구까지 2010년까지 5년 동안 이게 다시 돌아왔어요. 예. 그래서 5년 동안 지구에 돌아와가지고 예. 지구를 향해서 그 채취한 그 가루가 담겨 있는 통을 지구로 떨어뜨리는데 도전을 했거든요. 그거를 일본 과학자들이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네. 1g의 소행성 가루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인류가 인류 역사상 소행성 가루를 채취해 온 게 아마도 달보다 더 멀리 있는 거에 가루를 채취해 온 게 이게 처음입니까? 최초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왜 1g밖에 못했어요? 왜냐면 무겁게 올라오면 크게 만들어야 되고 힘들고 야, 연료도 많이 들고 하다 2g도 안 되는 거야? 1g 채취가 성공했어요. 예. 이거를 일본 과학자들이 엄청난 자랑거리로 막 감동의 일화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03년에 발사가 돼가지고 2년 동안 날아가서 채취를 하고 다시 5년 동안 돌아온 거잖아요. 예. 전체 7년이 걸린 거예요. 이거를 착수했던 과학자가 자기 자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시작이 됐으면 그 애가 어른이 됐을 때 1g의 별 가루를 가지고 별가루. 일본에 이걸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 과학계 이게 자랑거리이자 예. 뭐 일본 과학자들 막 영화도 나왔어요. 일본에서 이거. 이거 성공시킨 다음에 2014년에 일본 사람들이 하야부사 2호를 보냅니다. 같은 데로요? 다른 데로. 다른 데로. 2호를 보냅니다. 2014년에 하야부사 2호가 날아가가지고 4년 동안 이게 날아가가지고 역시 소행성 가루를 긁어와가지고 다시 2년 동안 비행을 해서 2020년에 이번에도 총 왕복 6년이나 되는 세월이 걸렸죠. 예. 중고생인 사람이 미래에 대한 꿈을 불태우고 있을 때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으면 그 사람이 대학을 다 보내고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를 받는 사업을 할 때는 직장인으로서 그 사업에 직접 참가했을 수도 있는 그런 세월이 지나가지고 역시 이번에도 5.4g의 소행성 가루를 들고 돌아오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지구로 뭔가 정확하게 떨어뜨린다는 게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로 그 기술이 어느 정도의 뭘 하는 기술인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일본 과학자들은 이렇게 성공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건 대단한 그 경험이지. 정도의 탄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본이 1980년대 거품 경제가 끝난 다음에 1990년대 10년이 흐르는 동안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10년 몇십 이런 말이 30년.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의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자 선진국으로 탄탄하게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기술 경쟁력이 일본의 전성기 때 잘 다져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도 좀 꿈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도 혹시 같은 패턴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면 지금 미리 좀 이런 데서 기반을 마련.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고 그냥 SF 작가로서 지금부터 뭘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짧게 이제 마무리할 타이밍인데 지금부터 마무리하게 하나만 해주세요. 2분. 지금부터는 이제 과학기술적인 이야기 아니고 제가 전에도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SF 작가로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우주로 보낸 뭔가가 안전하게 정확한 위치로 지구에 돌아온다라는 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나로호 우주 로켓만 하더라도 그 실을 수 있는 무게가 네. 1톤, 2톤 뭐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서법이 준궤도 비행을 하고 할 때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처음으로 우주에 나갈 때 궤도 비행할 때 탔던 그 작은 우주선 정도 되는 그 무게보다도 나로가 보낼 수 있는 무게가 사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주에 보냈다가 가져올 수 있는 정도의 무게 정도는 지금 우리가 이미 갖고 있거든요. 예. 다른 기술을 많이 확충을 해가지고 우주 발사를 해서 이런 뭐죠? 국민들한테 뭔가 이렇게 설레고 감동적인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으로 우주에 뭔가를 보냈다가 우주를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람 보내는 건 좀 기술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위험하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뭐를 좋아하는 보낼까요? 예.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아니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잘 훈련된 걸 구할 수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동물로 곰이 고라니. 있거든요. 곰. 예. 고라니는 훈련하기 너무 어려워요. 곰 같은 동물을 네. 우주에 한번 보내가지고 예. 무사히 우주 비행을 하게 하고 지구로 다시 회수하는 거를 그래서 건강한 개나 고양이나 곰이 걸어 나오게 하는 우주곰. 근데 그 친구들의 안전도 담보가 돼야. 그러니까 그 정도 기술 개발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의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의의가 큰 거거든요. 우주로 뭔가를 보내서 정확한 위치로 다시 착륙을 시켰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우주 비행을 마치고 정확한 위치로 돌아와가지고 걸어 나오더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기술적 의의도 되게 크거니와 네. 그때의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설렘, 관심사, 기대 그런 문화적인 영향 이런 게 그런 건- 우리 물론 월드컵 이런 행사 되게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스웨덴 얘기해서 그런데 예. 월드컵 중계료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많이 썼죠, 많이 근데 썼죠. 그 돈은 외국에 주는 돈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우주 개발하면서 그 정도 몇백억, 천억 이 정도 돈으로 우주 발사체를 쏜단 말이에요. 한번 야심찬 개발 계획을 추진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네. 그 많은 금액이 결국은 우리의 자양분이죠. 국내 예. 업체들, 국내의 기술인들한테 투자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기술적인 목적에서 그리고 이런 과학 문화적인 국민의 어떤 설렘을 위해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베어 프로젝트, 우주 웅녀 프로젝트 우리 추진해야 한다. 예. 그 곰 이름을 뭐 천웅, 환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죄송합니다. 별곰이. 예, 그런 기술이 가능한 정도로 빨리 좀 개발과 연구가 좀 우리도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주 택배가 가져올 미래와 기술 이야기 곽재 시작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